번째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. 마이크로소프트가요. 정규장 거래에서는 1.7%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.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건데 시간 외에서 이제 낙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이 조금씩 커져요. 불안하죠. 4.3% 시간 내에서 하락을 했는데 자,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. 실적 사실은 다 좋았어요. 매출액 전년 대비 8%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잘 나왔어요. 물론 3분기 연속 10% 미만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상치를 꽤 많이 웃돌았어요. EPS는 주당 순이익은 20% 넘게 증가를 하면서 이 역시 예상 웃돌았습니다. 이것도 서프라이즈예요. 주가가 왜 내렸을까?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인들을 이제 억지로 좀 찾은 건데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또 클라우드 서비스 엣저가 있잖아요. 이 엣저의 매출 성장률이 26%를 기록을 했습니다. 시장에서는 약 25%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니까 사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. 근데 전분기에 엣저 성장률이 27%, 전년 동기에는 40%였으니까 꾸역꾸역 이유를 좀 하락의 이유를 찾아보자면 그래도 엣저 성장률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25% 성장 기대했지만 낙관론자들은 그래도 우리 한 요 정도 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내심 그보다 더한 성장률을 기대했을 건데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많이 오르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그냥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게 아니야? 이런 분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명확히 얘기하자면 이번 실적은 2023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1분기 매출 가이던스,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이 매출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는데 약 538억에서 548억 달러 요 밴드 안에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평균 대충 해보면 한 543억 달러 정도가 평균이에요. 근데 시장 예상이 549억 달러니까 요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눈높이에 좀 맞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이 아마 지금 시간 내에서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또 이번 4분기보다 1분기 매출이 더 이게 감소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이런 해석도 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요 부분이 일단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4분기 실적 자체는 합격점이었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빅테크 기업 알파벳도 오늘 동일하게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했습니다. 일단 정규 거래에서는 0.6% 올랐는데요. 시간 외에서 지금 6.3%나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. 역시 실적 합격점입니다. 매출 전년 대비 7%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. 4분기 연속 매출 성장률이 10% 미만이라는 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10% 미만이긴 미만인데 계속해서 이 폭은 좀 높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. EPS도 예상치 웃돌았습니다. 서프라이즈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업 부문별로 보면 유튜브 광고 부문이 있고 전체 광고 부문, 클라우드 부문, 검색 부문이 있을 텐데 모두 다 합격점이라고 할 만큼 성장률 좋았고 특히 클라우드는 28% 성장했어요. 그죠? 그러면서 모두 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. 이런 부분들, 그러니까 실적에 있어서 크게 흠잡을 데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죠. 그러면서 이제 시간에서 오르고 있고 알파벳에서 또 하나 뉴스 하나 나왔던 건 재무 책임자 이 루스 포랏 요 분이 요 CF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또 사장 겸 기존 사장을 빼고 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장 자리를 하나를 더 만들었나 봐요. 그래서 사장 겸 최고 투자 책임자로 이제 자리를 옮긴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요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 주가가 잘 오르더라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텐데 오늘 사실 빅테크 두 기업이 있어서 다른 기업들을 오늘 언급은 안 했지만 오늘 GE, 3M, GM 실적 엄청 많았어요. 나중에 스냅도 발표했는데 스냅은 시간 외에서 발표하고 나서 주가 지금 10% 넘게 시간에서 밀리는 거 보니까 뭔가 광고 매출이나 이쪽에서 조금 안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GE 같은 경우에는 실적 예상치 다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고 하면서 GE 6% 넘게 올랐습니다. 그러면서 신고가 기록했고 3M도 역시 실적 합격점 받으면서 얘도 한 5% 넘게 올랐습니다. 그리고 우리 어제 스포티파이 얘기하면서 구독요금 인상 얘기했었죠. 20% 기억나시죠? 그런데 실적 하루 앞두고 왜 갑자기 요 인상 내용을 먼저 퍼뜨렸을까 하면서 제가 내피셜 막 굴렸던 거 기억나시죠? 이거 실적 안 좋으니까 가격 요금
먼저 올린다는 거, 그게 근데 적중했습니다. 적중했어요. 얘들이 매출 가이던스 다 예상을 좀 하회를 했어요. 좀 안 좋았어요.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한 14% 정도 급락을 하긴 했는데,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뭔가를 해놓으면 불안한 게 또 맞나 봐요. 그러니까 불길한 예감은 이렇게 좀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실적 이야기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, 오늘은 요 대기업 2개 먼저 실적 점검하고, 지나고 나서 컨퍼런스 콜 진행하고 이러면서 또 월가의 다양한 해석, 분석들 나오면 지금부터 계속 업데이트해서 좀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특징주는요, RTX입니다. 요게 예전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라는 사명이었는데 사명 변경을 해서 그냥 지금은 티커와 똑같은 RTX인데, 요 기업이 주가가 10% 급락했습니다. 장중에는 사실 낙폭이 훨씬 더 컸어요. 그러면서 9.11 테러 이후에 최대 낙폭 뭐 이런 말까지 좀 나왔었는데, RTX가 미국의 방위 산업체입니다. 그래서 뭐 우주항공 쪽, 뭐 이쪽 항공기 쪽, 뭐 이쪽도 만들고 하는데, RTX도 오늘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. 실적 자체는 다 좋았어요. 매출, EPS 다 좋았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슬쩍 뭐 하나 좀 발표를 했는데, 그게 사실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. 이 자회사, 그러니까 자회사라고 할 수도 있겠고 RTX의 하나의 큰 사업 부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, 프레댓 휘트니, 이게 또 하나의 브랜드기도 해요. 항공 엔진,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브랜드고 뭐 자회사기도 한데, 이게 요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세계 3대에 속하는, 그러니까 꽤 잘 알려진 뭐 그런 부문인데, 프레댓 휘트니가 만든 지금 만들고 있는 거 말고 예전에 만들어서 항공기에 엔진 부착해서 지금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일부 결함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항공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기적으로 좀 검사를 하나 봐요. 뭐 문제가 없는지, 안전과도 꽤 중요한 거니까. 근데 이제 뭐 정기 검사에 앞서서 뭔가 결함이 발견이 돼서 조기 검사를 하겠다.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약간 리콜 같은 뭐 그런 개념일 것 같은데요. 그렇게 되다 보면 아마 비용도 꽤 많이 들 것 같아요. 그죠?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의 또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. 항공기 잘 운행하다가 이것 때문에 또 멈춰야 되는 항공기들이 나오고, 그래서 지금 약 200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, 그 부분이 사실 악재로 작용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 결함 검사 뭐 요런 해결, 요것 때문에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의 가이던스를 또 낮췄어요. 원래는 48억 달러였는데 요거를 43억 달러로 낮췄거든요. 그러니까 약 요 관련된 비용이 5억 달러 정도에 달하나 보다라고 해석이 되는 뭐 그런 내용이죠. 요게 오늘 큰 악재로 작용했다,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. 자, 마지막은 아이로봇입니다. 아이로봇도 오늘 14% 가까운 급락세 기록을 했습니다. 아마 집에 로봇 청소기 있는 분들 이렇게 들춰보시면 아이로봇일 가능성 좀 있습니다. 글로벌 청소 로봇 1위 업체고 뭐 로봇 설계하고 제작하는 업체인데, 얼마 전에 우리 아이로봇 다룬 적 있어요. 아마존에서 이제 인수 추진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, 여기에서 약간 계약의 변동 사항이 좀 나왔습니다. 원래 당초에 아마존이 이 아이로봇을 주당 61달러에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, 요거를 이제 51.75달러로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 이유인즉 아이로봇이 지금 뭔가 자금 상황이 좋지는 않은가 봐요. 뭔가 투자나 이게 아니라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기업의 어떤 기업 활동 운영을 해야 되는데, 그 운영 비용 조달을 위해서 아마 차입을 했나 봐요. 그러니까 신규 부채가 발생을 한 거예요. 2억 달러 규모.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2,300억 원. 그죠? 그러니까 요거 고려해서, 그러면 너희들 부채가 생겼으면 우리가 인수하면 그 부채도 떠안아야 되는데 너네 인수 가격 낮출 거야. 그 내용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또 각국의 이 규제 당국들이 얘가 이걸 인수를 했을 때 공정 경쟁에 문제가 없을까? 뭐 이런 거 지금 또 심사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존이 이것저것 물건 전자상거래 업체인데, 요 아이로봇 인수해서 자기네 요 로봇 청소기만 더 앞세워서 판매하면 이게 이제 경쟁이 되겠냐, 이제 이런 거 조사가 들어간 거죠. 그러면서 요 부분 인수권도
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럽연합도 지난 6일부터 이거 심사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전반적으로 좀 맞물리면서 주가 조정 배경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